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미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기대감이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나온 주요 지표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 물가 지표들 CPI, PPI 싹 다 이제 2%랑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럼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 성장 관련해서 소매 판매나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봤을 때 전월비보다 개선되거나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럼 경기도 나쁘지 않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생각한다면 뭘까요?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는 괜찮다? 아,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이 골디락스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황. 그러면 앞으로 이 물가가 더욱더 많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준은 경기를 좋게 좋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가 인하에 대해서 확인되는 지표가 더욱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유동성 풀리면은 이건 분명 호재라고 시장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한 번 더 올라간다. 요건 힘들지 모르더라도 그들에 비해서 소외되었던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응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다? IT, AI 이런 쪽이 아니라 제약바이오부터 해서 실물 경제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래서 이러한 순환매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며 감안을 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구축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표가 약간씩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DP 나우가 현재 GDP를 실시간으로 조금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러한 지표들 때문에 2% 아래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준의 목표가 2%거든요. 2.0. 그때는 경기 침체 관련해서 약간 조심을 해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면은 그건 바로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분명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실업률이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단기적인 쇼크가 왔었잖아요. 앞으로도 몇 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안 좋은 지표들도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 안 좋아지려는 지표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나름 괜찮은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파월이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뭐다? 과거에 2020년도 이제 돈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서 물가 이제 높은 순이 너무 오랫동안 길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이것들과 지표가 이제 괜찮게 방어하는지 보고 괜찮다면은 이제 골디락스가 유지되는지 보고 그게 된다면은 그게 시장의 최고의 그러한 분위기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현재 이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100% 잡히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지 않냐라고 할 텐데 현재 5.5%죠. 그렇다는 얘기는 50bp 인하할 것이냐, 25bp 인하할 것이냐인데 25bp 이상은 100%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월달 FOMC 이후에 파월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도 보시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자, 11월달 어떻게 될 것이고 12월달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25bp씩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100% 이상씩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 이 분위기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한 시장의 반등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최근 많이 빠진 거 이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 생각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좋은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S&P 500에 속한 기업 중 93%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 중에 78%가 예상치 이상을 찍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디락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 역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소외된 종목들,
실적 대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쭉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6.65달러로 마이너스 1.9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뉴스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는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부진 딛고 1년 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이번에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곧 있으면 확실한 실적까지 발표가 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얼마가 찍히는지 보고 그리고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뭐다? 지금 당장 얼마가 찍히는지도 좋지만 미래에 얼마가 찍힐지 회사에서 예상한 이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뜰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이미 수주잔고 쌓여 있는 걸 바탕으로 요거를 선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와 내년 이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엔비디아까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AI 테마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업체들까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들썩이는 거 자연스럽게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좋은 게 아니죠. 조선 쪽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선 선가 올라가는데 원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 영업이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만 예약에 대한 부분 요즘 좀 조용했는데 성장세가 말이 안 되게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련 테마에 있는 종목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포비아 지금 화재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다? 전기차 전체 시장 파이는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차라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전고체부터 해서 분리막부터 충전기 과충전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엮이는 게 있다면 한번 쭉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태양광 전지 주도권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단가가 싸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태양광 연간 이 설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는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다릅니다. 남달라요. 오죽하면은 전선 변압기가 없어서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금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치킨 게임을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인데 미국 쪽에서 압박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이런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 딱 정비례해서 기업들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태양광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 태양광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여기가 햇빛이 세고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이라 가지고 그 앞에서는 기후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사기다.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 지역구를 보면은 여기에서만큼 설치가 활발할 수가 없다. 막 미국의 텍사스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걸로 이미 돈을 잘 뽑아내고 있는데 굳이 뭐 반대를 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쪽 나쁘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GKL, 파라다이스 등등 이 외국인 카지노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실적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사람은 많이 왔는데 전문꾼들이 와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따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느 정도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방어에 대한 이 수단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며 수익성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특별하게 바뀌는 것 없이 여기에서 이제 영업마진 올라간다? 그럼 올라갈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당장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 방어책이랑 같이 보시면서 무언가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반등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19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공부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아쉽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이 약간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있나 싶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 있는지 이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1,500억 회사채 발행.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좀 목돈을 땡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발행했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차환, 갈아타기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뉴스는 아니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네,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엄청나게 큰 호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자, 신용등급이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당연히 금리도 이전보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평가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이렇게 빌려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윤활유를 훨씬 더 고급으로 갈아 끼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향후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는 내용. 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이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가 좋으면 호재가 나왔을 때 더욱더 많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이러한 예고 뉴스들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 관련해가지고 마무리 진행하고 있죠. 요거 이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이 체코 이후의 수주전들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거 이제 어떻게 될지 요거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개당 수천억 단위입니다. 한국에선 유일하게 국산화를 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예, 이들의 제품 판매가 많이 될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품 이 수주 잔고를 잘 쌓아 올리게 된다. 원전만큼 파급력을 크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지배구조 관련 이슈 요즘에 가장 시끄러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결국에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금감원 쪽에서 태클 걸고 있죠. 점점 우리 쪽에 유리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성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자회사인 밥캣은요. 상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블 카운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주식의 2에서 30%밖에 시가총액의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짜리 주식으로 받게 된다면 괜찮지 않나요? 그럼 유리한 비율로 100%짜리 받으면은 요거 자체로도 또 이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권리락이나 이러한 일정 뜨게 되면은 그 전에 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요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반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이 좀 나쁜 것들 혹은 걱정이 됐던 부분들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 머리 복잡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 어떤 걸 봐야 되고 올라갔을 때 또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자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 오늘 장 마감하고
지금 마이너스가 조금 찍히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찍힐지 아니면 좀 줄어서 찍힐지 요거 보시고 적거나 아니면 빨간불로 바뀌어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외국인 쪽이 호재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베스트는 여기 초록색 선 121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머리 위에 바로 위에 이제 21선 있잖아요. 여기까지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가 속도가 좀 많이 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11선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이 상승 추세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끌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를 보면 좋느냐? 6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둘은 가까워지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만약에 돌파한다면 한 번 더 갈 겁니다. 근데 돌파 못하면 여기서 이제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했을 때 121선 이탈하면 그때 좀 많이 빠지곤 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를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표 구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뚫는다면 좀 더 끌고 가는 식으로 그것도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볼 수 있는 훌륭한 예시가 어디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여기 똑같잖아요. 어땠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 아래 깔고 20과 이제 60 여기 볼린저 상단 같이 돌파를 시도했는데 여기 뚫지를 못하고 힘이 빠지니까 특히나 120 이탈했을 때 많이 조정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 근데 반대로 여기를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되었었다? 자, 보이십니까? 결국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잡히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얘 말고 이제 다른 종목 보면은 이걸 기점으로 막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도 종종 보여지곤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내용들을 여기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 가장 중요한 거죠. 글로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상황은 점점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현재 위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가장 베스트 지지라인은 121선인데, 그래도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11선 위에서 버티게 되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끌고 갈 만한 힘이 생길 수 있다. 자, 했을 때 이제 21선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으면 추세 전환 노려보고 요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뭐다? 60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여기를 이제 돌파를 못하면은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파하게 되면 여기부터 추가적으로 한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되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좀 극대화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마지막 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끝까지 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이 이후에 뭐 바뀌는 이런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시청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